네, 반갑습니다. 8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네,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라고? 네, 물론 이제 절기가 조금 더, 안 맞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도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더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고 힘들어 했었던 것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되실 거라 믿어보면서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이오 종목군들. 네.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상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정도로 뭐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볼 겁니다.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 탐사선, 다누리가 이제 발사가 됐잖아요. 발사가 돼서 이제 성공적인 탐사를 마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간은 오래 걸리죠. 네, 달까지 가는데 한 4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탐사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뭐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한국항공우주와 AP위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먼저 조금 알아볼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신고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소식이 있긴 있어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좋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990억. 그래서 지금 반기 매출이 사상 첫 1조 원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램시마가 실적을 많이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나온 뉴스죠. 셀트리온 USA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직판을 본격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시장을 이제 뭔가 로스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최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실적 좋고 뭐 좋고 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분위기도 지금 보면은 주가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개판 쳤었죠. 뭐 반토막도 더 났었던 종목인데요. 38만원에서 무려 14만원대까지 떨어진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올라와서 20만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은 없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 라인대가 일단 형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한 17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17만원대 저점 지지가 형성이 됐고요. 유지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항대로 본다라면 지금 20만원대 넘어가면서 21만원, 22만원대에 저항대 하나 있고요. 그 위쪽에 26, 7만원대에 저항대가 또 있습니다. 즉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대를 맞닥뜨려야 된다. 즉 이런 어떤 벽에 막힐 때마다 호재가 밀어줄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판매량의 증대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의 증가 등등등이 나와줘야 되죠.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그동안 워낙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테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뭐 고평가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횡보했죠. 이것은 가격대가 나 셀트리온은 그래도 15만원대 20만원대 하는 종목이야 라는 인정을 어느 정도 좀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이면 거의 한 5년이네요. 5년 정도 지나면서 이 정도는 이끌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점 라인 때도요. 여기 지금 14만원 정도에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빠지지 않으면 일단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면은 지난번처럼 주가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고요.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저항을 가깝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지지가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최소한 21선 근처로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싸진 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항대가 계속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바로바로 급등하는 그런 패턴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상황이 잘 풀리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셀트리온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얘는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긴 했죠. 6,000원대 종목이었는데 15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 단기간에 올라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이 하반기, 3분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크사, 그다음에 산오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드러난 건 아니지만은 거기를 거의 확정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3상이 성공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제품화가 된다는 얘기죠. 제품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바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시총이 3조 원대인데 퍼가 2,400입니다. 실적이 거의 따라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삼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거 이후에 실적이 또 잡혀가지고 제품화돼서 뭐 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으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하락 추세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가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매출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또 영업이익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대로 계산을 한다라면 3만원에서 2만원 사이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요. 3만원에서 2만원 사이 구간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또 괴리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오지 않고 이 하락 지점에서의 어떤 이 적정 주가대로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오지 않고 그냥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그냥 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자리에서 더 밀리지 않고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실적이 계속 증가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매물대와 싸워야 되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좋은 뉴스를 통해서 뭐 10만원도 간다, 20만원도 간다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가격 변화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될 거라 생각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물대가 두꺼운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가치보다도 그래도 뭐 10%대, 20%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아직 뭐 그렇게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상승은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좋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빠지지 않은 것들은요. 이 횡보를 통해서 이 가격대 인정을 받는 구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재, 재료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을 것이다. 실적 전망치 뭐 이런 것들도 더 좋아질 것이다. 뭐 대충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2분기 때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때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주가 상승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매출 1조 원 돌파,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이제 2조 원대 실적 돌파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데 매출 2조 원입니다. 매출 2조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3조. 네, 매출 2조 원인데요. 시가총액 63조. 역시 뭐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고평가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평가된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 기업은 조금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평가 구간을 좀 논란을 해소하려면 이게 매출이 그래도 더 많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7, 8조 정도까지 지금의 뭐 꿈의 뭐 2조 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보다는 더 두세 배 정도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7, 8조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걸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한 3배 정도 올라갔다 봤을 때 한 3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일 수도 있겠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요게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고평가 종목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장하고 있을 때는 또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이제 이 가치를 낮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격을 인정받겠다. 나는 지금은 고평가일 수 있겠지만 인정받겠다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있으니까 8만 원대 7만 5천까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깨지지 않으면 그냥 80만 원, 75만 원이네요. 여기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 같은 부분은 네,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갇혀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95만 원, 뭐 정말 많이 가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줘야 되거든요. 즉 이 종목은 100만 원대 이상에서 놀아 줘야 돼요.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비싸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각도로 좀 조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매수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팔기에는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매도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홀딩, 관망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누리 관련주를 한번 가볼까요? 네, 한국 항공우주 먼저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는 네, 뭐 그냥 대표적인 우주항공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누리호 본체 제작에 참여를 했다.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뭐 이런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뭐 등등등 다 하는 기업이고요. 추세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때도 한번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네,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 횡보를 통해서 이격을 좁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난 21년처럼 살짝 들어오면서 이격을 좁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이격을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튀어 올라가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에게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5만원대 지지를 통해서 계속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얼마 걸리지 않겠죠? 한 6, 7개월 정도 걸리거나 올 하반기 정도 되려나요? 그쯤 되면은 이제 가격 인정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나요? 있어요. 지금 61선, 21선도 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매에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 61선까지니까 장기 이평선은 상승 추세고 이 매매 이용되는 이평선의 이격도는 굉장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그냥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옆으로 눕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요. 6만원대 고점 잡고 계속 5만원대, 6만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이것을 조금,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가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매도할 이유는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5만원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격을 가격 조정으로 끝낼 수 있게, 조정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1년도에 주가 상황을 보시면 비슷한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만원 지지라인대를 일단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AP 위성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역시도 다누리호 본체 제작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인공위성, 위성 부분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뭐 위성 하면은 일단 이름부터 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오르는 모양새이 좀 있는 모습인데 또 외국인 매수 좀 잘 들어왔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죠. 네, 지난번에 6월 달에도 한번 폭락한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은 퍼가 좀 높은 상황이라서 뭐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죠. 이게 이때 가격이 네, 7,000원대부터 23,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했었다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우상했다면 아마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을 약간씩 하더라도요. 한 13,000~14,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이 모든 호재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겠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평선 일단 다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뚝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이평선을 위에다 얹고 있는 상태죠. 이게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다누리호 본체 제작에 참여도 했고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주가가 지금 말해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회사가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뭐 호재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 뭐 더 이상 밀리면은 나도 자존심 허락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지지라인 때는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 만원대 아래쪽 한 8~9천원 정도에 있는 모습인데요. 9천원쯤 되네요. 이제 9천원쯤 되는 지지선인데,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현재 시점에서 뭐 물러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11,000원 정도 형성되는 이 추세선상에서의 지지라인 때는, 더욱더 그렇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대를 저점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조금, 네, 답답하다라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요. 이게 가려고 했으면 진작 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좀 답답한 모습이에요. 밑에서부터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추세가 조금 애매하다. 대신에 이제 뭐 이제 저점권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단기적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은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는 별로 권장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넘어가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네, 단기 급등. 이거는 뭐 지금 방산 쪽도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방산. 요즘에 이제 막 긴장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방산, 그다음에 시큐리티, 항공 엔진, 뭐 IT 서비스, 항공 우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좋고요. 지금 실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뭐 ROE는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퍼가 15배, 16배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 저항 때 근접을 하게 되면서 나 넘어갈래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물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즉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5,000원, 7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월봉상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거겠죠. 단계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 지지라인 때 어디 있냐 봐야 되겠죠. 그 자리는 57,000~58,000원대. 그러면 가격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55,000원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갖고 계신 분들 네,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진행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횡보 나가면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감안하고 보유가 좀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지선 때 지금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고요. 지금 매수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눌림목 노리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지라인 때가 56,000~57,000원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대 이 역별에서 치고 올라간 모습 그 다음에 좀 들어가주면 좋아요. 즉 55,000원 56,000원 라인이 온다라면 자 눌림목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이 나갈 때 매수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시고요. 문제는 이제 저 7만원대 넘어서 75,000원 마켓 갈 수 있겠느냐인데 거기는 약간은 이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동향들이 그렇게 밀어 올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를 통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략은 눌림목 공략 이거 필요하니까 그 눌림목이 나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뭐 지금 뭐 문제될 게 없고
없고요. 오히려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요. 내려갈 거 감안하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AP위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니까 네, 수익들 수확의 계절이 오잖아요. 수확을 또 많이들 하자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